네, 어제 올라온 종목 네오팩트 점상한가죠.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점상한가가 갔었고 그 전날 점상한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점상한가를 가도 뭐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일단 상한가가 한번 나오면 그 다음날 점상한가 갈 확률이 좀 그래도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점상한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뭐 재료가 좀 애매했다, 재료가 확실하지 않고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탐탁치 않았다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도 잔량이 충분히 잘 쌓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점상한가의 경우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총 거래량은 24만 주 정도 되지만 시작할 때 예상 체결량은 5만 7천 주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론. 그때 당시 잔량은 거의 몇 천만 주가 이상 쌓였었죠. 그래서 그 비율을 봤을 때 이 종목은 한 만 주 정도는 넣어야겠다, 그래서 만주 정도로 대충 계산해서 넣었더니 차근차근 체결이 됐습니다. 그 만주 순서 넣은 것도 굉장히 늦게 체결이 됐어요. 바로바로 체결 안되고, 그런 정도로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고 잔량은 많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천주, 이천주, 삼천주 이런 순서도 체결받지 못할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강한 상한가다,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럼 그 다음날도 점상한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보였어요. 시가가 고작 9.7%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점상한가가 나온 다음날은. 근데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을 줬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고, 고가가 27% 찍혔지만 27% 찍힐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슈팅이 뭐 20%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수익을 어느 정도 줄 때 빠져나온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900주 매수했죠. 하지만 매입 단가가 주가가 너무 낮아요. 1800원이었기 때문에 900주를 받더라도 거의 뭐 100몇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수익률이 30% 나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매수는 해야죠. 이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합니다. 다 실력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적은 주가의 종목도 일단 잡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매도를 해서 15만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푼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하나 거래할 때마다 내 실력도 상승한다, 이거를 또 많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종목이 있죠. 저는 매매는 안 했어요. 솔직히 어제 신라젠이 거의 점상한가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습니다. 왜냐면 2년 반 동안 거래가 정지돼 있었고 정말 시장에서도 핫할 정도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거래 유지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굉장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시작부터 약간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바이오주 한물 갔죠. 한물 갔고 뭐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만 어느 정도 진짜 받쳐줬더라면, 만약 1년 전에 거래가 됐더라면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정말 좋은 상승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 분위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약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정말로 핫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등락률은 엄청나게 심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단타족들이 많이 달라붙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고, 여차하면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5분봉을 보게 되면 시작부터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그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상한가에 안착해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과거였으면 아마 이때쯤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번 했고 무너질 때 손절을 했고, 그리고 다시 상한가 진입할 때 또 매수를 했겠죠. 예전 같았으면 제 매매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매매의 틀이 잡힌 그런 기법들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고생을 사서 하고 싶진 않아요. 또 노력을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매매법들만 열심히 단련하고 수련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그런 매매를 저는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 상한가 따라잡기는 거의 안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 잘 잡으셔서 오늘 수익 내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 일단 오래 기다리셨던 그런 소액 주주분들께 거래 재개된 점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예전 같았으면 오늘 같은 지금 상한가 진입했을 때 매수를 했겠죠. 근데 역시나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마크를 해도 제가 매수한 표시가 안 나죠. 네, 그렇게 해서 신라젠 오늘도 잡으신 분들 잘 유지해가지고 내일 갭상승 크게 먹길 바랍니다.
솔직히 과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최고가 거의 10만원 수준이죠. 이 최고가 수준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죠. 이때까지 뭐 상한가로 날아가는 경우도 과거에는 뭐 그런 종목도 있었겠지만 거의 그런 것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 옛날에 그런 명예를 되찾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동산도 요즘 안 좋고 뭐 코인 주식 다 안 좋죠. 왜냐면은 뭐 금리가 오르는 게 좀 크다고 봅니다. 보통 예전에 우리가 수업 때 들으면 뭐 금리가 오르면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주식은 하락하게 된다. 왜냐면 주식시장은 불안정하고 금리는 안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안정자산으로 갈아타겠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뭐 4%대 5%대도 있기 때문에 뭐 예금을 거기다가 어느 정도 이체해 놓는다, 이런 계획을 좀 세우기도 해요. 왜냐면 주식시장에서 뭐 5억 10억 들고 매매할 게 나오지 않는다면 비중 베팅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할 기회도 생기지가 않죠, 그런 종목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느니 제 예금을 넣어서 뭐 5%라도 이자를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목돈이 1억에서 뭐 5억 정도 이게 큰 금액이 있다면 차라리 예금에 예치해 두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로 5%, 뭐 1억으로 5%를 번다. 그럼 500만 원이죠, 1년에. 근데 그 500만 원 벌기가 쉬울까요? 절대 어려워요. 한 달에 뭐 50만 원씩 벌면 되는 거 아니냐, 1억으로. 그게 말이 쉽지 그 0.5% 벌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그냥 지금 안 하시고 예금을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주식 뭐 교육도 하고 주식 투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아닌 건 아니죠. 예금 금리가 이렇게 좋은데 주식을 왜 하나요? 하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내 꿈이 있다면 뭐 1억 가지고 하시진 마시고 한 100만 원 정도로만 이렇게 주식을 굴려보시고 나머지 금액은 예금으로 예치해둬라. 전 차라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같은 시장에 뭐 1억 5억 이렇게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그럼 그냥 1억 5억을 바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윳돈이 1억이다 그럼 예금에 9,500 넣으시고 주식시장에서는 500만원 가지고 뭐 매매를 열심히 해보시면 결국에 1년 뒤면 그 500만원 예금 이자로 다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엔 본전이죠. 그래서 연습도 할 수 있고 내 돈을 크게 날리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법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복귀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시장 안 좋은데 계속 연습하시는 분들은 도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난 정말 돈이 남아도는데 주식을 한번 해볼까 한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연습만 하시고 나머지 돈은 예금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